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 컨설팅이나 원서 영역,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험 결과가 잘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노력 대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주관적인 기준이죠. 정시 컨설팅이나 원서 영역을 이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3, 4, 5등급대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국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멘탈 잡기입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경험해본 바로, 그리고 여태까지 현장에서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봤던 것이 바로 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패수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실패수기. 이게 이름이 좀 좋지 않죠. 실패수기. 근데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인생에서, 긴 인생에서 잠깐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칭하는 명칭은 좀 안 예쁘네요. 네. 근데 실패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기록,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요거는 조금만 쳐보시면 이런 수기들은 많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능도 수능이지만 공무원이나 행정고시나 임용고시나 사법고시나 옛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만큼 혹은 여러분들보다 더 절박하고 절절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수기 중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한 기록. 그래서 다일기라고 할까요? 다시 일어나기 위한 기록. 여러분 줄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다일기를 몇 개 구하셔서 나와 가장 나와 유사한 기록을 찾아보세요. 근데 하나는 좀 적고요. 한 4, 5개 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4, 5개 정도를 찾아보시면 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일기를 쓴 사람들은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일 것이고 정말 절절한 그런 여러 감정의 스펙트럼과 경험들을 그대로 녹였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다일기를 보시면 여러분의 선배가, 그리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마음을 정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요 다일기를 쓴 사람들 중에는 합격 수기를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감정들에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게 어느샌가 내 이야기처럼 변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동안 한 2주 동안은 쳐다보기도 싫었던 나의 그러한 1년간의 수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시 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분명히 N수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아진 점이 많이 있을 거고 발전된, 성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가감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수험 기간을 잘 버텨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승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가감없이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이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 데에는 사실 명확한 미스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게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 안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을 멈추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요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잘 못 본 그 원인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암초 같은 것들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수능을 한 번 더 보라는 얘기, 무조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보더라도 그 지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지점과 여러분들의 속성과 성향을, 또 행동을, 그걸 잡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의 기복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는 감정의 기복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 세운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험생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내년에 극복을 해내셔야 되는 거고요. 수능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실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 영어일 수도 있겠고 어떤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토익 공부나 뭐 대학 공부를 미리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시험 준비의 정도가 정말 남들이 볼 때 120%가 됐는가? 시험은요, 여러분 100%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지켜보고 해봐도 100%로는 안 되더라고요. 최소 120%가 되어야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시험 준비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완벽한지 아닌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대처, 이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시험장에서 결국 마지막에 나 자신을 믿지 못했거나 뭔가 이렇게 흔들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결과가 노력과는 별개로 결과가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월드컵으로 치면 큰 경기에서 정말 필요할 때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못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은 인정을 받는 거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선수들은 역사에 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어떤 어설픈 위로보다 이런 직면이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슬픔에서, 힘듦의 늪에서, 고통의 늪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해도 결국 마지막 가서는 앞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 포기라는 선택지는 우리 인생에서 없단 말이야. 갈 길이 창창하고 앞길이 창창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털고 냉정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정말 120, 저는 200을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 근육이란 체력과 건강을 기반으로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노력, 지적 능력, 경쟁력, 자기 관리력 등의 힘이 그래도 각 200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총점이 1000점이죠.
1000점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700점 이상은 넘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전에 제대로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수험 기간 자체를 거치면서 겨우 700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내가 200%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초수를 갓 벗어난 재수이거나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올 1년 정말 열심히 했거나 그동안은 공부를 잘 안 하다가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힘들어하는 걸 12년 동안 힘들어 해온 친구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사실 그래도 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등이란 말이 굉장히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요. 공부를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1년 바싹 하고 서연고 서성안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 총대를 메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700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추스르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공부는 쳐다보기가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보완하시고 다음에 무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수능이라는 게 가성비가 그래도 좀 낮거든요. 예, 이후에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반복과 숙달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서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 이 열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적어도 내가 공부한 책에 나온 문제는 안 보고 풀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를 적어도 7번 정도는 공부를 한 상태, 이게 열심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새부턴가 수업을 해보면 분명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봤대. 근데 물어보면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공부한 거, 뭐 열심일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에요. 반복 숙달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이 반복과 숙달이라는 게 사실 양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질적인 걸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반복 숙달이. 여러분, 반복하고 숙달한다는 건 반복은 양적일 수도 있지만 숙달이라는 건 질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라고 하면 단순 노동일 수도 있겠지만 반복 숙달이 필요한 업무다. 그러면 굉장히 고도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과 질의 밸런스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요즘 인간 강사들의 잘못도 있고 이 퀄리티를 너무 좋아해. 근데 제가 생각하면 이 공부라는 건요, 질도 질인데 일단 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똑같아요. 이거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교재를 최소 7회독은 하셔야 되고 이 7회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과 문제의 논리 구조와 내용,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그 오류의 어떤 메커니즘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 페이지에 뭐를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굴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 지문과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와 지문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도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냉정하게 체크하고
그 내가 보완해야 할 점 위주로 크게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뭐 세부 내용을 막 파고들려고 한다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암기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복은 될지 모르겠지만 숙달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의 내용을 들으시다 지금 이제 다 들으신 상태인데, 분명히 저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저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고, 예,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